자, 건축 목공 실습. 자, 또 시작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DIY 그리고 투시도, 투시투상도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투상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물체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기법, 투상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투상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평행투상도와 투시투상도, 패러라인 드로잉, 그 다음 퍼스펙티브,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이거였죠. 평행투상도는 모든 선들이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자, 투시투상도의 경우에는 1소점에서는 수평선과 수직선을 제외한 나머지 선, 2소점에서는 수직선을 제외한 나머지 선, 3소점에서는 모든 선들이 소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즉 서로 만나는 선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크게 원근감의 차이입니다. 투시투상도의 경우에는 멀어질수록 선이 작아지겠죠. 같은 크기의 선이라 하더라도 멀어질수록 작아집니다. 하지만 평행투상도에서는 먼다고 해서 선이 작아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이 선이 멀어지면 똑같은 크기가 되죠. 다만 소점이 있는 투시도에서는 이 선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구에서는 이 평행투상도를 이용합니다. 치수를 재야 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직접 만들려는 목적으로 그린 도면이 아닌 홍보의 목적이라면 이런 투시도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자, 다시 한번 평행 투시도와 투상도와 이 투시투상도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맨 왼쪽이 등각투상도, 중간이 사투상도, 그리고 맨 오른쪽이 투시도입니다. 이게 바로 1소점 투시도, 이게 2소점 투시도죠. 자, 평행투상도는 각 마주보는 선들이 다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선들이 마찬가지죠. 하지만 투시도는 이렇게 만나고 있죠. 모든 선들을 소실점을 향합니다. 평행을 이루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평행투상도와 투시투상도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행투상도는 선들을 평행하게 그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평행한 선을 그림에서도 평행하게 나타낸 것,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이루는 각들을 이렇게 그림과 같이 이렇게 수직선이나 수평선 이용해서 쭉 그린 다음에 그 안에 세부적인 그리게 되죠. 좀 선이 어렵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려야 하는 보다 단순한 형태의 가구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서랍장, 책상, 그리고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의자나 소파도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평행투상도란 선이 평행하게 그려지는 투상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여러 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평행투상도, 수직투상도와 사투상도로 나눕니다. 수직투상법, 사투상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수직투상법은 투상면과 시선이 형성하는 각이 90도를 이룹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선, 그 다음 요 면, 여기가 90도를 이루게 되죠. 말이 조금 어려운데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또한 사투상법은 물체의 대표적인 한 면은 투상면과 평행을 이루고 다른 면은 비스듬한 경우, 자,
자, 물체를 비스듬히 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자, 요면 자체는 지금 이 종이랑 같은 평행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면들, 이 두 면은 평행을 이루지 않죠. 자, 이것도 한번 후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얘기한 수직투상법, 조금 전에 얘기했던 투상면과 내 시선이 직각을 이루는 것. 자, 다른 그림으로 보면 요거죠. 즉 지면에 서 있는, 직각으로 서 있는 화면. 자, 지면에 직각으로 서 있는 화면, 이것을 나도 직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런 면, 정육면체를 봤을 땐 요면은 네모나게, 윗면도 수직으로 보니까 네모나게, 요면도 네모나게, 모든 면이 네모나게 보일 겁니다. 난 여기서 수직으로만 보니까. 자, 평평하게 보인다는 뜻인데, 자, 이 수직투상도는 다시 정투상법, 그 다음 축축투상법 두 개로 나눕니다. 정투상법은 물체의 정면을 기점으로 해서 위, 아래, 좌측, 우측, 뒤, 밑 이렇게 본 도면입니다. 각각 앞에서 본 거는 정면도, 뒤에서 본 거는 배면도, 좌측에서 본 건 좌측면도, 우측에서 본 건 우측면도, 위에서 본 건 평면도, 밑에서 본 건 저면도가 됩니다. 자, 이 정투상법으로 만든 도면은 평면적인 도면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일각법, 삼각법 등이 있는데 이거 조금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 그럼 축축투상도. 축축투상도는 뭐냐? 지금 그림이 다시 나왔네요. 내가 본 것을 이렇게 평평하게 본다는 뜻, 이렇게 보이는 게 정투상법입니다. 자, 축축투상도는 뭐냐? 정투상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사진선을 이용해서 물체를 본 것입니다. 정투상도의 경우엔 평행한 선들이 서로 겹쳐지면서 이해가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물체를 경사로 놓고 보는 것, 이게 바로 축축투상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그림과 같이 평면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어려운 것이 정투상도라면 입체적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리는 것이 바로 축축투상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평행투시도는 수직투상도와 사투상도로 나눕니다. 이 수직투상도는 다시 정투상도와 축축투상도로 나뉩니다. 또한 정투상도는 크게 일각법과 삼각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그 개념이 비슷한 일각법 그리고 삼각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개는 서로 어디에 도면을 배치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간을 구분하는 투상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자, 공간의 구분은 직각으로 교체하는 두 개의 평면으로 네 개의 공간을 만듭니다. 이 평면 한 개 그리고 두 개로 해서 총 하나, 둘, 셋, 네 개의 평면이 공간이 생기게 되죠. 자, 이건 지우고. 자, 이때 우측 상단을 1사분면, 반시계 방으로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합니다. 이는 다시 1상한, 2상한, 3상한, 4상한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물체를 어느 면에 놓는가 또 어디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일각법과 삼각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체를 1사분면에 놓고 보느냐 3사분면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일각법 또는 삼각법이 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바로 도면의 위치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보는 방향은 앞에서, 위에서 또는 우측에서 바라보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먼저 일사분면에 놓은 일각법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정면 쪽으로 내가 보는 방향의 화면을 입화면이라고 합니다. 이 입화면에 비친 도면, 즉 내가 보는 방향에 서 있는, 자 이걸 바꾸고,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난 이 물건을 보고 있는데 얘는 화면엔 어떻게 뜨느냐? 뒤에 뜨게 되죠. 자 지금 여기서 못하는데 인면도가 아니라 정면도입니다. 정면도. 자 그리고 측면의 빛이 측면에 있는 평면, 자 이걸 측화면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쪽에서 물체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물체는 뒤에 생기게 되겠죠. 측면도. 자 다시 이렇게 이 평면적인 화면을 평화면이라고 하는데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 위에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바라봤으니까 바로 밑에 부분에 면이 생기겠죠. 이걸 평면도라고 합니다. 자 일각법의 경우에는 눈으로 물체를 먼저 보고 그 다음 화면에 비친 도면이 생기게 됩니다. 일각법의 경우에는 눈, 물체, 도면. 정리하자면, 자 먼저 일각법의 경우에는 물체 정면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정면도 기준으로 봤을 때 좌측의 우측면도가 이렇게 봐가지고 뒤에 생겼으니까, 그리고 밑에 평면도가 생깁니다. 위에서 바라봤을 때 밑에 평면도가 생깁니다. 자, 이번에 삼각법을 보겠습니다. 삼각법. 자, 삼각법은 3, 4분면에 놓여 있습니다. 물체 앞 정면 쪽으로 내가 보는 방향의 화면을 입화면이라고 합니다. 아까 일각법의 경우는 입화면이 뒤에 생겼죠. 또 이 입화면에 비친 도면을, 즉 내가 보는 방향에 있는 도면을 정면도라고 합니다. 여기도 또 마찬가지 오타가 생겼네요. 정면도. 자, 일각법이 눈으로 물체를 먼저 보고 그 다음 뒤에 도면이 생긴다면, 삼각법은 눈으로 도면이 먼저 보고 그 다음 그 뒤에 물체가 있습니다. 자, 물체 앞에 투상면이 생기게 되는 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측면에 있는 평면에 비치는 화면을 측화면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이쪽 방향에서 보고 있으니까 물체는 여기 있고 투상면, 즉 도면은 여기 생기게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정면도처럼 마찬가지로 시선과 물체 사이에 투사면이 생깁니다. 도면이 생깁니다. 이 측화면에 비친 도면을, 즉 내가 보는 방향에 있는 도면을 측면도라고 합니다. 자, 삼각법의 경우도 일각법이랑 마찬가지로 측화면에 비친 도면은 물체 우측에 비쳤으니까 이것도 우측면도입니다. 물체 우측에 있는 거니까. 자, 또한 위에서 봤을 때, 자, 이 면을 평화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면에 비친 도면, 즉 내가 보는 방향에 있는 도면을 평면도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삼각법의 경우 물체, 즉 정면도를 기준으로 우측엔 우측면도, 정면도 우측에 우측면도, 위에는 평면도가 생기게 됩니다. 아까 일각법의 경우에는 정면도가 있으면 밑에 평면도, 좌측에 우측면도가 생겼죠. 도면 배치의 차이죠. 일각법과 삼각법, 이 차이점, 바라보았을 때 화면이 먼저 보이냐 물체가 먼저 보이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도면은
삼각법 모두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밖에 없죠. 물론 나머지 도면도 그려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도면들을 배치하느냐? 자, 일각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정면도의 좌측의 우측면도, 죄송합니다. 밑에 있네. 일각법은 좌측의 우측면도, 우측엔 좌측면도, 그리고 저면도가 위에, 평면도가 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반대가 되죠. 좌우가 헷갈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각법 대신에 삼각법을 씁니다. 평면도도 자, 위가 아니라 아래, 저면도가 위에 이렇게 있으면 헷갈리죠. 자, 삼각법은 반대로 정면도의 좌측에 그대로 좌측면도, 우측에 우측면도, 위에 평면도, 밑에 저면도가 생깁니다. 그리고 배면도, 즉 뒷면을 보는 것은 일각법이나 삼각법이나 둘 다 가장 우측에 놓이게 됩니다. 이건 같습니다. 배면도와 정면도의 위치는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도면에서 제1각법과 삼각법은 혼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도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혼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때에는 제1각법 기호 또는 제3각법 기호를 투상도 부분에 도시를 하거나 표시하거나 뭐 제1각법 또는 제3각법이라고 표기를 해야 합니다. 자, 1각법과 삼각법은 정면도를 기준으로 도면의 위치가 다릅니다. 1각법은 평면도를 정면도의 아래에 배치하고 삼각법은 평면도를 정면도의 위에 배치합니다. 또한 좌측면도와 우측면도의 위치도 반대가 되죠. 자, 삼각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투상도 기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도 통칭으로 사용하고 미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투상법입니다. 삼각, 즉 3, 4분면 안에 놓고 투상하게 되므로 투사선이 투사면을 통과해서 입체에 이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눈, 그 다음 화면, 물체가 맨 뒤에 있죠. 따라서 보는 위치면에 상이 나타납니다. 위에는 평면도가 배치되고 정면도 우측에 우측면도, 좌측에 좌측면도, 그렇게 보이는 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삼각법은 일각법에 비해서 도면을 이해하기 쉽고 또 치수 기입도 편리합니다. 자, 일각법은 미국 쪽이 아니라 영국 쪽에서 발달한 정투상법인데 뭐 유럽이나 일본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토목이나 선박제도 같은 데 많이 쓰이고 있고, 물체를 1사분면 안에 놓고서 투상하게 되므로 투사선이 물체를 통과해서 투사면에 이르게 되는, 즉 위치의 반대편에 상이 생기게 됩니다. 즉 눈, 화면, 물체, 저기 오타 났네요. 눈, 물체, 그 다음 화면, 이 두 개 바뀌어야 되겠죠. 삼각법과 위치가 반대가 됩니다. 정면도의 왼쪽에, 즉 좌측에 우측면도가 놓이고 우측에 좌측면도가 놓이고 평면도는 정면도의 아래쪽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정투상법으로 물체를 투상해서 정면도를 기준으로 배열할 때 일각법 또는 삼각법에 관계없이 배치의 위치가 같은 투상도는, 답은 배면도죠. 자, 배면도는 일각법, 삼각법 관계없이 가장 우측, 여기 놓인다고 되어 있죠. 자, 다음 문제. 설명이 틀린 것. 1. 일각법은 물체를 일상 안에 놓고 정투상법으로 나타낸 것이다. 2. 일각법은 눈, 물체, 투상면의 순서. 3번. 삼각법은 눈, 투상면, 물체의 순서. 4번. 삼각법은 물체를 삼상 안에 놓고 정투상법으로 나타낸 것이다. 5번. 한 도면에 삼각법과 일각법을 같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답은
5번이죠. 원칙적으로는 혼용하지 않게 돼 있지만 도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할 경우에는 혼용할 수도 있고, 이때에는 뭐 일각법, 삼각법 이렇게 표기를 해준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선 답은 5번이지만 만약 또 다른 틀린 답지가 있다면 그것을 답으로 봐야 합니다. 만약에 정확하려면은 원칙은 이러하지만 이해하는 데 필요할 경우에는 표기해가지고 같이 혼용할 수도 있다 라고 이런 단서가 붙어야 정확한 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삼각법에 대한 특징 틀린 것. 1. 도면과 물체의 관련도를 대조하는 데 편리하다. 도면과 물체가 우리가 보는 방향 그대로 있기 때문에 편리하겠죠. 2. 투상도 간의 치수 비교에 편리하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보는 방향 그대로 위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치수 비교도 편리합니다. 3. 한국산업규격에서는 삼각법으로 도면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랑 미국은 이걸 원칙으로 한다고 했죠. 4. 일각법, 삼각법에서 배면도의 위치는 같다. 배면도와 정면도의 위치는 같습니다. 근데 하나밖에 안 남았네. 5. 한 도면에 일각법과 삼각법을 혼용해도 된다. 혼용할 수도 있지만 단서를 달라고 했지. 이렇게 다른 게 다 맞는 경우에는 바로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삼각법에서 정면도 아래에 위치한 것. 삼각법은 우리가 보는 그대로, 보는 방향대로라고 했죠. 좌측에 좌측면도, 우측에 우측면도, 위에는 평면도, 밑에는 저면도. 자, 정면도 아래에는 바로 저면도죠. 자, 문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삼각법과 일각법의 표준 배치에서 서로 반대 위치에 있는 투상도의 명칭은? 자, 삼각법, 일각법, 정면도 있으면 삼각법은 우에 평면, 밑에 저면, 좌측에 좌측면도, 우측에 우측면도, 그 다음에 옆에 배면도. 얘는 우에 저면, 여기 평면, 좌측에 우측면도, 우측에 좌측면도, 그리고 배면도. 자, 요거가 바로 서로 반대에 있죠. 평면도와 저면도, 좌측면도와 우측면도. 자, 평면도라 저면도, 답은 요거네. 좌측과 저면도, 배면도, 평면도, 정면도, 배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답은 1번이죠. 만약에 여기에 좌측면도와 우측면도가 또 하나가 있으면 답이 두 개가 되겠죠. 자, 문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삼각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투상 원리는 눈, 투상면, 물체다. 물체가 맨 뒤에 있다고 했죠. 2. 투상면 앞쪽에 물체가 있다. 틀렸네. 투상면 앞쪽에 물체가 아니라 물체가 제일 뒤쪽에 있다고 했죠. 물체 앞쪽에 투상면이 있는 게 맞겠죠. 답은 벌써 나왔네. 자, 배면도는 우측면도의 오른쪽으로 보인다. 맞는 얘기고, 좌측면도는 정면도의 좌측에 있다. 맞는 얘기. 우측면도는 정면도의 우측에 있다. 맞는 얘기.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정투상법에 속하는 것. 밑에 3, 4, 5번은 다 투시투상법이지. 투시도. 그리고 1번 둔각투상도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축축투상도에 속하게 됩니다. 정투상법에 속하는 것 우리가 배운 건 두 가지였죠. 제1각법, 제3각법. 답은 2번이죠. 자, 다음 문제. 삼각법의 투시 순서로 옳은 것. 눈부터 시작합니다. 물체부터 시작하거나 투상면부터 시작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눈부터 시작을 하죠. 눈, 투상면, 물체. 바로 삼각법은 물체가 맨 뒤에 있죠. 그 다음 요 4번은 바로 일각법이 되겠죠. 문제가 좀 많죠.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정투상법, 일각법과 삼각법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삼각법에서는 저면도는 정면도의 아래에 나타낸다. 맞죠? 저면도는 밑에 있는 건데 삼각법은 보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저면도는 정면도의 밑에 있죠.
2번 일각법은 평면도를 정면도의 바로 아래에 나타낸다. 일각법은 반대로 보니까 평면도는 정면도의 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일각법에서는 정면도 아래에서 본 저면도를 정면도 아래에 나타낸다. 일각법에서는 저면도를 정면도 아래에 나타낸다? 아니죠. 일각법에서는 반대라고 했죠. 저면도는 정면도의 위에 나타나겠지. 답은 벌써 3번이네. 자, 4번 삼각법에서 측면도는 오른쪽에서 본 것을 정면도의 바로 오른쪽에 나타낸다. 맞죠? 오른쪽에서 본 것을 오른쪽에 나타내는 것, 본대로 그린 것, 이게 바로 삼각법이었습니다. 자, 원래는 정투상도에 이어가지고 이 사투상법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좀 너무 진리할 것 같아가지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엔 정투상도를 배웠고요. 다음 시간엔 이어가지고 사투상도와 축축투상도까지 이 평행투상도를 다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